예, 저는 그 형제복전에 그 1984년도에 9살 나이로 들어갔고, 작은 누나는 12살에 저와 같은 날에 같이 들어갔고, 저희 아버지도 1986년도에 경찰에 의해서 형제복전에 잡혀 들어오셨고, 지금은 아버지와 누나는 지금 정신병원에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왜 잡혀갔었는지에 대해서 그 사실만이라도 좀 이야기할 수 있게끔 조사위원 꾸려달라는 거거든요. 과거사 사건은 여야가 있어서는 안 돼요. 서로 위로하고 화합하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우리가 하겠다 하고 가는 조건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조건 안 들어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면은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들은 계속 죽을 수밖에 없죠. 예, 여기도 태산이거든요. 반반이 지붕 위로 올라졌어요. 무지한 부분만 계속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예, 이곳은 그 형제복지원 국회 앞 농성장이죠. 형제복지원 피해자 그 특별법을 지금 국회에 올라간 지가 여러 번 올라갔는데, 그렇죠. 계속해서 지금 통과가 안 돼서 한 3년 됐나요? 2, 3년 됐죠, 여기서 농성한 지? 지금 2년 하고 이제 3일 차인가 그럴 거예요. 2년. 네. 근데 오늘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서 농성하다가 지금 이후에 지붕으로 올라갔는데, 지붕으로 올라가신 분은 5일 벌써 됐다는데 괜찮으세요?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네. 모르죠. 그 다들- 지병 자체가 있어가지고 당뇨에다가 혈압 과정 있는 사람이라서 그 단식을 하고 있어요. 단식. 예. 단식 5일째라 지금 올라간 그 이유가 지금 2년이 넘도록 이곳에서 해도 그 법이 통과될 기미가 안 보이니까 이번 그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키라 이런 요구로 올라간 것 같은데, 그 그러니까-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 법안이 통과가 안 되고 있어서 불안해서가 아니라 천천히 한 걸음씩 가고는 있는데 네. 행안위에서 이제 올라갔으면 법사위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서는 자기들 요구 사항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당이 일방적으로 그 바른미래당 그 의원님들하고 같이 합의 본 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자기들은 빠진 상태에서 통과시킨 거는 인정 안 한다 이런 거고. 그래서 이제 전체 그 행안위 그 다음에 그 법안 소위에서 전체 회의 넘어가고, 전체 회의에서도 안건 조정 심사를 또 걸어버렸단 말이에요. 네. 자유한국당에서. 그리고 그러면 90일 안짝에 그 안건 조정 심사 위원들 구성해서 안건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90일 꽉 채워서 또 전체 회의 표결로 통과돼서 법사위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한 거는 합의 안 된 거는 인정 못 한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 법사위까지 올라갔다 하더라도 피해 당사자인 우리는 길 위에서 2년 동안 있는 동안에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 그런 이유로 또 반대를 해서 미적미적해서 19대 국회처럼 또다시 폐기가 될까봐 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그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서 통 크게 합의 좀 보셔서 과거사 사건에 대해서 왜 자꾸 여야를 따지냐 이거죠. 과거사 사건은 여야가 있어서는 안 돼요. 서로 위로하고 화합하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우리가 하겠다 하고 가는 조건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조건 안 들어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면은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들은 계속 죽을 수밖에 없죠. 그 지금 이 형제복지원의 이런 인권 유린 사건이 과거 지금 자유한국당 전신인 박정희 정부 때부터 시작됐죠? 형제복전이요. 네. 그 근거가 이제
1975년 내무부 올령 제410호 불황인 다속 지침을 박정희 정권에서 만들어지게 된 거죠. 아마 긴급조치 그때 그 조항들하고 같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아마 그 시기가.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극심하니 피해가 난 게 전두환 정권 때 났죠. 그렇죠. 네. 그 서울올림픽하고 86 아시안 게임 그 주최를 위해서 깨끗한 거리 그리고 복지 강국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그렇게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게 자유한국당 측에서 반대하는 게 자기들의 그 어떤 정권, 전신들이 그렇게 해서 치부가 드러날까봐 반대하는 거. 난 이거 크게 반대할 이유도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왜 반대하나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계속 물어보면 자기들도 반대할 의사가 없다, 반대하는 거 아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자기들이 의견들이 약간이라도 좀 손해본다 하더라도 피해 당사자들이 요구한다면 통 크게 합의를 봐주면 그만이거든요. 저희들은 그때 당시에 그 군사정권이라든가 사회 뭐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했었던 정책,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화를 내고 있는 거고, 지금의 정치인들이나 지금의 경찰한테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왜 잡혀갔었는지에 대해서 그 사실만이라도 좀 이야기할 수 있게끔 조사위원 꾸려달라는 거거든요. 그럼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자기들도 반대할 이유 없다라고 그래요. 근데 통과를 안 시켜주고 그렇죠. 그렇게 미루고 있다. 네. 그 저기 아마 그 겉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도 내면적으로 속으로는 이거 통과되면 자기들의 치부가 드러날까봐 그런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불편하다는 거죠, 내가 봤을 때는. 그런데 자신들도 인정하잖아요. 그 전두환 정권이나 뭐 이런 정권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당을 창조해냈기 때문에 그들과는 상관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올라가신 분은 네. 이게 지금 20대 국회에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럼 20대 국회에 12월 끝나면은 국회가 안 열릴 것 같은데 선거 되면. 그렇죠. 선거 때문에 안 열리겠죠. 지금 긴박하네. 지금 이제 12월이면 한 두 달, 12월 초기면 국회가 끝날 것 같은데 거의 한 달뿐이 안 남은 시간인데 본회의가 열려서 상정돼서 통과가 돼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올라간 게 뭐 누가 해준다 하면서 기다렸지만 또 21대로 넘어가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거죠. 피해 당사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상규명입니다. 진상규명이고, 피해 당사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야당 입장에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통 크게 한 발 양보하셔서 화합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 수 있게끔 법 제정으로서 보여달라는 거죠. 이게 몇 년째 끌어오면서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갔는데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통과가 못 되면 이게 폐기되고 그쵸. 다음 21대 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서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입장이다. 아까 말씀했듯이 자유한국당도 왜 반대를 하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그 과거에 자기들의 전신인 그 박정희 정권이나 그 전두환 정권의 치부가 드러날까봐 꺼리는지는 모르지만 이건 거의 정치적이지 않라고 볼 수도 없지 않냐. 그렇죠. 인권 차원인데 그래서 그 통과를 꼭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절박해서 올라갔다. 5일째인데 지금 단식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을 2012년부터 제가 국회 앞에서 피켓팅하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했고 충분히 그 법안 소위에서도 부딪혔던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또 논의를 해야 된다면 그건 시간 끌기인 거죠. 뭐 결국 안 해주겠다고 이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 거죠. 대한민국이 인권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라도 이건 여야가 아닌 거죠. 인권에 대해서만큼은. 민주당이나 다른 야당은 이제 흔쾌히 지금 통과를 해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나요? 예, 그렇고 오직 이걸 반대하는 건 지금 법사위원장은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이잖아요. 지금 현재로 법사위까지는 올라갔는데 이제 위원장의 역할은 이제부터 시작인 거죠. 아직까지는 여상규 의원이 뭘 했다 안 했다라고는 저는 정확하게 이야기는 못 드리겠고, 지금 현재 당론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가 매일 나오는 말이에요. 자유한국당에서
이거는 당론이 중요한기보다는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라면은 입법기관인데 입법기관에 자존심도 없냐는 거죠. 이걸 왜 누구 당론의 명령에 의해서 통과 안 된다 이걸 할 수가 있냐는 거죠. 네. 아무튼 20대 국회에 거의 이제 뭐 한 달, 길어야 2달 남은 기간에 네. 꼭 통과돼야 된다는 절박한 심정에 저 지금 지붕 위에 올라가서 5일째 단식한다는 분 심정을 저희는 충분히 이해했고요. 이 서울의 소리 시청자나 국민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제가 감히 뭐 어떠한 이야기를 드리기보다는 법 하나하나 만들어지고 통과되기까지 무수한 그 논리와 막 이런 것들로 진행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대부분 경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경제 입법 또한 마찬가지로 여야가 합의가 돼야지만 통과되듯이 형제복지원 사건도 여야가 합의를 안 해주면 답이 없고 과거사 사건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이 좀 더 나아갈 수 있게끔 진영의 논리로 빠지기보다는 모두가 화합해서 국민들이 잘못된 정치인들은 탄핵시킬서라도 이렇게 다음에 뽑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그 형제복지원에 그 1984년도에 9살 나이로 들어갔고 작은 누나는 12살에 저와 같은 날에 같이 들어갔고 저희 아버지도 1986년도에 경찰에 의해서 형제복지원에 잡혀 들어오셨고 지금은 아버지와 누나는 지금 정신병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12년도 때 그 형제복지원 사건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살아남은 아이 책을 써서 형제복지원에서 겪었던 일들을 책으로 쓰고 그래서 이제 특별까지 이렇게 진행하는 피해 당사자이면서도 활동가가 돼 있고 활동가가 증언을 통해서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생존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사회의 일부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한종선이라고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의 소리 응징치에 가장 힘이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